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론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목을 지각 현상의 장으로서의 감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메를로 퐁티의 철학의 형이상학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후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설 후반부 철학인 이 신체의 개념을 메를로 퐁티가 고스란히 승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체의 개념은 이렇게 정신과 의식과 감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셋이 서로 상호 침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의식 이면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감각 이면에서도 함께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체의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메를로 퐁티는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후설의 경우에는 이 정신의 이 반성적 작용이 이렇게 의식에서 한다. 여기까지 이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 정신의 작용이 이 감각 이면에서도 감각에 부착되어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바로 감각 내에서 어떻게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이면에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제로 하고 이 논의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이면에도 정신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증을 하거나 입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호 침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감각 이면에서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각의 현상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세 가지 주제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각에 대한 감각과 인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감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순수 감각에서 순수 인상으로 이것이 발전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각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각 내에 있는 하나의 반성작용, 하나의 판단작용,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감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메를로 퐁티는 우리의 감각이 순수 감각하고 순수 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감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하나의 충격입니다. 이것이 전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점처럼 전묘적인 집합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충격이 점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묘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메를로 퐁티는 장을 함께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때 형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 있는 배경으로서 장을 함께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장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합니다. 터지자를 쓰기도 하고 땅지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배경과 함께 어떠한 형상, 형태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 감각을 얘기할 때 장과 더불은 전묘적 충격이다, 이렇게 순수 감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고스란히 순수 인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대상 세계로부터 하나의 경험이 주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순수 감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에 의해서 반성작용이 감각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순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후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상 세계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면 이 정신, 여기에서 이제 인상이라는 것이 출현을 하고 체험이라는 것이 출현을 해서 지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각 이면에도 정신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감각이 이 감각 안에서 곧바로 순수 인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 인상이고 장과 더불어 인식되어지는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과 인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각에 영향을 준다,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미 칸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와 같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후설은 이 반성작용은, 인상이라는 작용은 정신에게서만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무엇이 주어졌을 때 고스란히 이것이 우리 안에 사진 찍히듯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우리 정신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작용을 함을 통해서 인상을 출현시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 안에도 그러한 정신이 있다, 이런 개념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인상이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여기에도 정신이 내재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곧바로 인상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칸트는 그 인상이 정신의 기능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철학사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감각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순수 감각, 순수 감각의 결과 주어지는 순수 인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수 감각을 표현할 때 메를로 퐁티는 뭐뭐으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대상적 시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순수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이제 인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 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성을 1차적 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 인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감각과 그래서 이 순수 감각에서 순수 인상으로 주어진 이것이 이제 지각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지각을 형성하고 개념을 형성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메를로 퐁티는 지각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감각에서 전부 습득되어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그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각에서 이미 지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습득해서 이제 지각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에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각의 개념을 보면은요, 이것은 후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논증이 되었는데 지향성이 있어서 단순한 그러한 지각뿐만 아니라 세계 통일로 향하는 그러한 지향성이 우리의 지각과 의식 속에 있더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메를로 퐁티는 감각 단계에서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캐치해서 지각에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향성이 의식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단계에서 그 지향성을 고스란히 받아서 인상에다가 섞어서 이것을 지각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감각에 의해서 사물이 인상으로 출현합니다. 이건 형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물에 대한 배경, 이것을 지라고 하고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물은, 이 형은 지와 더불어, 장과 더불어 인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배경이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계 통일까지 함께 감각 단계에서 인식이 되어서 이것이 지각 파트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단계에 정신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다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지각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상이 지각으로 넘어가는데 지각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외적 지각입니다. 말하자면 감각으로부터 건네받는 지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각도 내적 반성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각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외적 지각이고요. 여기에서 반성에 의해서 또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 지각이고 이것이 이제 개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받아들일 때 이미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적 지각은 이 외적 지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미 세계 통일이 다 주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지향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향성이 감각 내에서도 하나의 감각의 본질을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지각의 경우에는 고전적 감각의 개념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의향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석적 지각에 의하면 현상학적 이 발견에 의하면 이러한 본원적 기능에다가 오히려 방향성 혹은 지향성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본질은 오히려 이렇게 내부로부터 출발해서 탐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의 방향성이 하나의 감각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이 지향성이 이렇게 의식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각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후설의 경우에는 이 의식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작용적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성작용이 여기에서만 일어나서 의식의 변화만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능적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개념만 변화시켰는데 의식만 변화시켰는데 이제 이 기능적 지향성은 아예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이제 이 감각에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능적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 대상 세계에 수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능적 지향성은 작용적 지향성 더하기 욕망, 평가, 풍경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경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로까지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지향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정신이 물질에게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이 감각, 하나의 시선도 하나의 감각인데요. 이 시선 이면에는 정신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이 물질에게 쏘아 볼 때 여기에는 정신까지도 함께 그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감각에게도 부착되어 있을 때 이때는 후설의 그 작용적 지향성의 그 개념이 이제는 기능적 지향성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감각 내에 있는 하나의 지향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메를로 퐁티가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이 감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구체적인 감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상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감각에서 어떻게 순수 인상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 그 인상이 또 이제 개념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으로 출현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수 인상으로 그 다음에는 지각으로 그 다음에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후설은 오히려 정신에서부터 또 체험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는 정신적인 기능이 감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각부터 출발을 해서 순수 인상으로 해서 이제 그 개념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후설의 경우에서는 여기 정신으로부터 해서 이제 지각이 출현하고 의식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여기에서 정신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각 여기에 정신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의식과 개념을 출현시키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서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감각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메를로 퐁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 방식으로서의 감각 내의 지향성, 방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를로 퐁티는 이 감각은 하나의 지향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은 출발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트에 잉크가 엎질러졌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감각은 가장 먼저 그 잉크의 색깔, 말하자면 붉은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붉음을 가장 먼저 이제 감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붉음 주변은 약간 그 농도가 약하겠죠. 그 부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카페트를 인식하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와 같이 감각은 하나의 출발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감각들은 하나의 전묘적으로 되어 있어서 집합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감각은 전묘적 감각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각 대상들이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상이 출현을 하는데요. 한 인상으로부터 다른 인상으로 이동하면서 그 총체가 하나의 시각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총체적인 시각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은 유사성과 인접성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 인상이 출현한다. 이 인상이 이제 부분으로부터 해서 전체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해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개념이다. 이해했을 때 거기에서 지각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놓고 봤을 때 이게 원의 부분입니다. A, B, C가 있는데 A와 B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B와 C를 또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A, B와 B, C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사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인접성에 따라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A, B, C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성을 통해서 A, B, C가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와 유사한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에 대한 지각이 형성되는 것이고 원에 대한 개념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출현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감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상이란 것은 하나의 반성작용인데 이 반성작용은 무엇이 준 그대로 찍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성을 감각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사물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는 이 감각 단계에 있는 이 정신의 작용으로 이렇게 인상이 출현하더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 내에도 말하자면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향성이 이제 하나의 원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각이 인상을 이룰 때에는 우리가 뭐에 대한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 자체를 봅니다. 그걸 가리켜서 형태라고 하고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물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물 자체의 배경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리켜서 장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합니다. 배경을 통해서 그 형태가 정확하게 묘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감각 개념에서는 자꾸 형태 자체만을 놓고 그것을 개념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그 형태가 인식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지각의 구성 원리로서 형의 인식, 형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메를로 퐁티는 이 형태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전체를 무의식 중에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 자체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장의 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태가 있다. 그렇다면 그 형태에 속한 그 장까지 함께 이 전체 중에서 분리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성과 인접성의 원리를 따라서 형태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총체를 하나의 사물로 지각을 하고 여기에서 장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사물 간의 유사성과 인접성으로 지각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태를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형태에 대한 인상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태의 주변에 있는 배경 지식도 함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 바탕, 장 혹은 지로 표현되는 이 바탕에 대해서 이것은 공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도 하나의 바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로서의 기억입니다. 말하자면 지각하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 감각하는 것 플러스 상기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의식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기하는 것, 이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인상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도 인상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상은 전부 지금 감각의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억까지도 지금 현재의 인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각 내에 이렇게 우리의 과거 기억까지 지금 인상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로서의 이 기억을 얘기하고 이러한 형과 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개념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형에 대한 지이다. 형에 대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우리 인상 내에 다 끌어올려진 것이다. 감각에 의해서 지금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모습의 과거의 것까지 인상으로 다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상으로 자리 잡혀진 그것을 우리는 지각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지각은 그것을 가지고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를로 퐁티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지향성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지향성이 하나의 형과 지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정신 안에 있는 이 지향성이 반성작용을 하는데 반성작용을 하면서 무언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반성작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 본질적인 그 무엇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작용입니다. 그리고 주의작용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메를로 퐁티는 주의라고도 하고 주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성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성작용이 그동안에는 후설의 경우에 의식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메를로 퐁티는 우리의 감각 내에서도 그러한 반성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감각 내에 있는 반성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감각과 관련한 본질적인 하나의 기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향성의 원리가 이 감각 내에서도 작동을 하는데 그것은 먼저 형을 이루고 또 인상까지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반성작용을 통해서 뭔가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미지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주목, 그리고 반성적 판단, 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각 내에 있는 그 주의작용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감각에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개념이 정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 정의를 이해를 할 때 감각의 기능을 이제 한번 그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주의자들의 고전적 개념 이 정의에 의하면 그 개념은 객관적 세계로부터 고스란히 연역을 해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이고 또한 경험주의자들의 이제 개념에 대한 이 정의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감각의 역할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항상적 가설과 정상적 감각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합쳐져서 그것을 이룹니다. 항상성 가설이란 것은 물체가 어떠한 이 사물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 이러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개념 정의를 합니다. 이때 정상적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적 감각이란 것은 보여지는 대로 서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연역을 해서 이제 개념을 도출한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상적 감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감각에 자아의 반성적 작용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적 작용은 하나의 탐조등 역할을 합니다. 풍경에 대한 하나의 탐조등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풍경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하나의 개념 정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자아의 주의작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아름다운이란 개념은 그 우리의 주의작용에 의해서 자아의 이런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감각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성적 기능은, 이 주의작용은 발원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각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어린 아이가 어떤 색깔을 인식할 때 1차적으로는 붉은색, 초록색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인식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따뜻한 색 혹은 차가운 색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주의작용이 우리 안에서 발원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의작용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지각의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 지각은 감각 플러스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주의자들의 경우에 이제 이 감각과 판단이 어떻게 지각을 주냐면요. 먼저 감각 자료가 이제 정신으로 주어져서 정신에서 판단을 이루고 여기에서 지각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이 지각은 일부로부터 무엇이 주어졌을 때 이 감각이 주어졌죠. 감각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상학자들의 지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감각과 판단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각과 판단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지각에게 넘겨줌을 통해서 이제 이 지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내에 있는 이 감각과 판단, 반성작용이죠. 이 둘은 하나의 정신의 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각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감각 플러스 판단인데 주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감각에서 판단으로 그리고 지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반성작용이 감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상학자들에게 있어서 지각은 감각과 판단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지각에게 그 모든 자료를 넘겨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계속 무한한 힘으로 이 작용을 하는데요. 정신의 두 눈과 같고 이 둘은 함께 섞여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지주의자들의 이 지각과 현상학자들의 이 지각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신은 대자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 의식 이면에 부착되어 있죠. 대자적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각 안에 있는 대자적 존재인 이 정신도 이제 여기에서 감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지주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립과 반정립을 통해서 개념만을 정립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의식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 정신이 의식을 계속 대자적 존재로서 즉자 존재인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현상학에서는 감각 내에 이제 이 정신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된 것 자체를 이제는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감각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이 감각은 물질 세계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바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반성작용은 세계와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질과만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이면에 있는 이데아 전체를 바라보고 자신을 전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상관자이고 또한 그 사실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이 이면에서 대자적 존재로서 이 감각의 내용은 대상 세계에서 들어온 것이 하나의 감각의 내용이고 이게 즉자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정신이 이것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대상 세계에 그것을 이제 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지각 개념은 그냥 의식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와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변화시키고 이데아로 향해서 쭉 자신을 전개해 나간다. 우주에 대한 상관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신이 의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 관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적 현상학에서의 메를로 퐁티의 지향성은 기능적 지향성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해보면 먼저 지각의 현상적 분석에 의하면 지각이 감각에서 현상된다. 말하자면 이 지각이 현상하는 곳이 저 이면에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감각에서 곧바로 현상이 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신이, 이성이 자연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창조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각의 현상적 장이 시각에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의 현상적 장으로서 이 시각에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감각이죠. 이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은 정신이 세계를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험적 장에 존재하는 심리학적 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각 이면에 우리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를로 퐁티의 이 철학은 감각 내까지 이 정신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식과 감각이 서로 상호 침투해서 이 감각 이면에도 정신이 존재하고 또 이 감각은 물질 세계와 직접 접하여 있는데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계속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지고 촉감으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행위 자체에 우리의 정신적인 행위가 곧바로 세계 속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사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을 지금 메를로 퐁티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각 내에 어떠한 정신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각이 현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논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